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남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박유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어떤 사회상 중에서도 북한 청년들의 입시 그리고 대학 이런 거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또 이제 뭔가 모두가 평등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체제 안에서는 그렇지만 계급이 4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기본 계급, 그리고 적대 계급, 충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그 정해진 중에서도 북한에서는 대학을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일단 대학이 유명한 대학교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고 북한의 청년들이 경쟁을 하면 아마 경쟁률이 대한민국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경쟁하는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북한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김일성 종합대학 있습니다. 뭐 북한의 인류 대학교죠. 그거 말고도 김책공업종합대학, 뭐 김영지 사범대학 뭐 이런 식으로 대학교가 굉장히 뭐 평양에 위주로 이제 있지만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면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국가에 얼마나 충실을 했고 또 그거를 대대로 내려와서 잘 싸워왔는지 거기에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모든 고등학교마다 본투라는 게 내려옵니다. 이 본투가 사실 대학교 갈 수 있는 전형 같은 건데 자리예요. 만약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뭐 함경북도 해령시 강한 고등중학교였는데 이 학교에는 올해 뭐 2021년에 상반기에 갈 수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갈 수 있는 인원 2명 이렇게 내려옵니다. 2명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능 시스템이 있어서 전 뭐 국가를 통틀어서 경쟁을 쫙 나서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뭐 1등급,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뭐 2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내신 등급을 위주로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학교 안에서 내신이 좋은 친구 2명한테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이 본투 자리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2명도 어떤 심사를 걸쳐야 되냐.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북한의 뭐 계급사회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어떤 출신 성분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원인지 어머니가 당원인지 할아버지가 뭐 남조선 월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사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대학교 갈 수 있을기 전에 미리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좀 서서히 커가면서 가정교육도 받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당에 얼마나 충실했고 우리 어머니가 당에 얼마나 충실하지 않았는지를 나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되면 쓱 파악이 됩니다. 쓱 되죠. 그러고 나면 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가가 이미 판단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혼자서 판단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가려는 마음을 접는 사람, 안 접는 사람이 이렇게 확연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갈리는 중에서도 출신 성분이 좋고 머리도 비상한 애들은 대학교를 가려고 박 터지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북한은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일단 그 경쟁을 대학교 가기 전부터 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수제 학교를 도시, 군 단위마다 하나씩 만들어놔요. 1고등 중학교라고 해서 시, 군 단위에 있는 최고의 수재들을 시험을 봐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이제 좋은 대학교, 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어떤 뜻이 있는 친구들, 출신 성분이 좀 좋으면서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1고등 중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시험 잘 보려고 하면 뭐 국영수 위주, 뭐 거기에 뭐 외국어, 국영수, 외국어 들어가고 제2외국어, 그리고 뭐 물리, 수학, 이과 부분에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북한은 그러니까 척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혁명 역사, 그러니까 김일성, 김씨 가문의 어떤 혁명 역사가 1순위로 이제 공부가 되고요. 그게 이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 능력 이런 게 돼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좀 성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어떤 이런 기본적인 과목들을 봅니다. 자, 1고등중학교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서도 뽑아서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될 텐데 북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트가 내려와요. 그래서 본트가 몇 명이 내려온다 해서 내려오면 각국에 내려와서 그 본트를 받은 학생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데 갑니다. 가서
대학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시험이 다 다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내는 신입생들한테 내는 시험, 김책공대에는 김책공대에서 내는 시험, 대학교에마다 실시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눠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입시는 사실 그렇게 좀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일단 한 번 걸러지고 그럼 많이 걸러집니다. 예, 반 이상이 걸러져 나가 떨어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북한에도 많이 도입이 된 게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뭐 요즘 학원들 많이 가는데 북한도 가정교사라고 해서 집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한두 명을 앉혀놓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물리면 물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도 대학교를 가기 위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의 입시 제도처럼 좀 가정교사 그리고 이제 돈을 들여서 학교를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류가 나눠져 있고 아예 그렇지 못한 부류들 그런 부류들은 이제 대학교도 못 가고 평생 뭐 국가가 오라는 데를 가서 그냥 한평생 노동만 하면서 끝나냐 그건 아닙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10년 동안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군대를 가면 뭐 다양한 병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 예체능계입니다. 예체능계. 그래서 이제 충신 성분이 안 되고 머리는 좀 좋은데 출신 성분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대학교를 못 가고 이런 친구들은 어디를 파냐? 예체능계를 팝니다. 기타, 뭐 아코디언이라 해서 북한의 선풍금이라고 하는데 선풍금, 뭐 드럼, 나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 붓글씨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쓸 수 있는 본연들이 굉장히 많고 몸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안 된 친구들은 이쪽 예체능계를 엄청나게 파요. 그래서 뭐 집집마다 그 가정교사라고 해가지고 음악 선생님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북한에서는. 음악 선생님들 대부분 보면 악기 한두 개씩 하는데 집에다가 한 10대 명씩 앉혀놓고 그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악기는 아코디언, 선풍금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좀 돈이 좀 있고 그리고 좀 사는 집 어떤 자녀분 중에서도 여자들한테는 이 아코디언을 무조건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악, 무용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좀 사회에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부터 뭐 빠르면 중학교부터 이렇게 좀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시 제도와 많이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북한의 사회상 중에서 정말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바로 한류 문화입니다. 이게 뭐 오늘 내일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북한의 한류는 이게 좀 2000년 초반부터 북한에는 남한 한류가 붐이 불었어요. 쫙 불었는데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떤 것까지 일어나. 예전에는 이제 2000년 초반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가 제일 많이 북한에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방탄소년단 노래 그리고 뭐 1박 2일 예능, 뮤직비디오 그리고 저기 뭐 트로트 뭐죠? 미스터 트롯 이런 것까지 북한에 유입이 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북한 주민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냐? 예전에는 북한의 결혼식 같은 걸 보면 꼭 저렇게 여성분들은 조선옷이라고 해서 치마 저고리, 그러니까 전통 옷을 입었어요.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 저고리를 입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좀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한류 문화로 인해서 드라마에 보면 그 결혼식 할 때 여자들이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나오고 예쁘잖아요. 그걸 보니까 여성들이 와 나도 저런 거 입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입고 결혼식을 하면 이 결혼식이라는 거는 어떤 다 보여지는 거, 뭐 동네 잔치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앞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지 말란 걸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티가 나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나 모양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티 안 나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치마 저고리를 입고 결혼식을 하면 요즘에는 웨딩드레스 비슷하게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요. 하얀색 조선 옷인 거죠. 근데 이게 어딜 봐서 전통 옷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단속하기에도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안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선을 넘을까 말까 하면서 선타기를 하면서 한류의 문화들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또 뭐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거 플러스 말투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보면 뭐
예전에 북한에서 남자친구나 뭐 그리고 남편한테 무슨 암흑의 동무 뭐 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에서 오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북한에 원래는 오빠라는 거는 뭐 정말 그 피를 나는 가족의 오빠만 북한에서 오빠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귀는 오빠도 오빠, 뭐 나이 적어도 오빠, 다 오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직 같은 월드, 그러니까 그 단어를 북한 여성들이 습득한 거예요. 드라마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오빠, 다 오빠라고 한답니다. 남편도 오빠, 뭐 직장 상사도 오빠, 그냥 다 오빠인 거예요. 한국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즘에 이것도 또 통제를 한다고 작년 2020년 12월에 북한이 그 개정한 뭐 헌법 중에 법 중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해서 이런 남한 한류 이런 것들을 막 부르거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위를 딱 정해놨어요. 그 안에 이게 들어가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북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한류의 문화를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사는 거죠. 또 한류의 문화로 인해서 바뀌는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아까 언급한 것들인데 북한에서 한류로 인해서 결혼과 이혼, 동거의 문화까지 심지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예전에는 북한은 이혼이라는 이 모습을 사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동네 뭐 시에서 한두 명,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 중에 한두 명밖에 이혼했다는 사람을 이혼한 사람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떤 사회 현상, 사회 어떤 문화 이런 거에서 이혼은 반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이혼을 쉽게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고 나면 거의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누가 성격이 안 맞아요, 뭐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피웠어요, 이런 거 전혀 이혼 사유에 안 됩니다. 꼭 이혼이 되는 거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3년 동안 실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동 이혼이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부부간 중에서 누구 하나 실종이면 그럼 거의 뭐 그거는 혼자 사는 거니까 그것만 이혼이 한 해 되고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성격상의 이유라든지 경제적인 이유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북한 젊은 층에서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단 살아보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플러스 영화나 드라마, 한류 문화에서 이혼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보고 또 동거하거나 연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북한 젊은 층에서는 그런 머리가 트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바로 결혼하기보다는 연애를 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나서 결혼하는 게 북한 젊은이들 어떤 많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세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은 이혼 그리고 동거 이런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었죠. 근데 젊은이들이 요즘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세대, 기성세대와 젊은 어떤 세대들이 충돌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나이를 그렇게 먹고 아직도 결혼을 안 하니? 너 여자가 어디 남자랑 지금 동거를 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들, 그러니까 기성세대 마인드와 젊은 세대 마인드가 충돌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사회적인 충돌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충돌이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아버지 세대들은 사회주의를 경험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배급 주고 국가에서 잘해주고 이거를 경험해서 어느 정도 이 국가에 충실을 좀 합니다. 하란 대로 좀 해요. 따라가요. 근데 2000년대, 1990년 후반에 태어난 세대들은 뭐 일명 한국에서는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들은 북한의 자본주의 세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걸 경험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국가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난 내가 알아서 혼자 잘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약간 개깁니다. 그래서 말도 잘 안 듣고 심지어는 한류 문화로 인해서 아니 저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린 여기서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자유가 없이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뭐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에 사로총 대회 청년들의 기강을 잡아야 된다 이런 대회도 열고 이러면서 청년들의 어떤 이 반사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틀어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북한의 어떤 사회상에서 나온 어떤 결과인 거죠. 북한이 만약에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이 기성세대는 뭐 그래도 국가의 어떤 부름이라든지 말 잘 듣지만 이 젊은 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층을 못 잡으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위험하거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경계해야 될 그런 세대이고 그런 어떤 층인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젊은 층과 이 기성세대가 굉장히 많은 충돌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혼과 결혼, 동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원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인데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여성들의 직위라든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해달라, 이혼하자라는 목소리가 이제는 여성들도 낼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북한의 사회상, 또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강의가 많이 부족했다면 양해 바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북한 남자 박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